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가 부천을 찾았습니다. 좀처럼 만나기 힘든 축구 스타가 준비한 공개 행사에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처럼 휴가 기간을 맞아 자신이 처음 축구를 시작했던 부천에 온 겁니다. 팬들에게 반가운 마음을 담아 인사를 건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잘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부천시에서 이렇게 큰 페스티벌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최대한 많은 시민 여러분 팬분들과 좀 좋은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선수가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준비한 2024 황희찬 풋볼 페스티벌. 부천시청 잔디광장에 꾸며놓은 간이구장에서 축구 팬들과 함께 대결을 펼치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팬들이 황희찬 선수를 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주최 측이 추산한 관객만 2천여 명. 미래 축구 선수를 꿈꾸는 유소년들에게도 좋은 경험입니다. 축구를 공부하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멀리서만 봐도 많은 우리 황희찬 선수의 기운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무래도 아이가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저렇게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매년 부천 희망재단을 통해 기부를 실천해왔던 황희찬 선수. 이번에도 기부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선수의 축구 인생을 담아낸 전시도 열렸습니다. 부천 까치울 초등학교 시절 유니폼부터 영광의 트로피, 그라운드를 누볐던 축구화까지 선수 황희찬의 지나온 날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까치울 초등학교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런 하이라이트 그런 골과 그런 유니폼들 축구화들이 좀 그런 순간들이 담겨 있는데 그냥 다들 너무 좋았던 그런 추억의 장소인 것 같아요. 거세게 내리는 비도 막지 못했던 풋볼 페스티벌의 열기. 선수도 팬도 잊지 못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천시가 24일 오전 부천 아트센터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역동 폐지와 세개구 설치, 일반동 전환을 행정 분야의 성과로 서해선 개통과 대장 홍대선, 제2경인선, GTX 노선망 확충 계획 등 광역 교통망 확대를 교통 분야 잘한 일로 꼽았습니다. 또 부천 아트센터와 웹툰 융합센터 개관, 통합 도시 브랜드 개발, 열린 시장실 운영 등을 지난 2년 임기의 주요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조용익 시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부천 대장 신도시와 과학고 설립 추진, 중동 1기 신도시와 원도심 정비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이제 원도심에 노후된 주택이 좀 많이 있는 것이고 너무 과밀한 측면도 사실 있어서 원도심을 어떻게 공간을 재배치하고 재설계해서 주민들에게 좀 보다 나은 주거 환경과 단지를 만들어낼 것이냐. 부천시가 뉴타운은 전체가 다 일몰했기 때문에 큰 단위의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소규모와 중규모 사업을 적절히 잘 시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시 온라인 열린 시장실에 올라왔던 5호선 중제한 수용촉구 게시글의 공감수가 3,000명을 넘어 시장 답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검단 신도시 주민들이 서울 5호선 연장 대광이 중제안을 지지하고 인천시의 중제안 수용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는데요. 24일 기준 해당 게시글의 공감수는 의견 수렴 기간이 시작된 지 6일 만에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온라인 열린 시장실 제도에 따르면 의견 수렴 기간인 30일 동안 3,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의견에 대해서는 인천시장이 직접 답글이나 동영상, 현장 방문 등의 방식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인천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다음 달 시작되는 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연수구 제1선거구에 정혜건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최근 시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 후보로 등록한 정 의원과 한민수 의원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1, 2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가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결정한 가운데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시민단체까지 나서 불복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종복 인천시장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두고 외교부가 경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201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 결정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 나쁜 결정입니다. 저는 외교부의 잘못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개최 결정에 대해 경주가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주시가 당초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정상회의와 강요회의를 열겠다는 신청서 내용과 달리 회의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과 울산, 대구로 분산 배치하는 입장을 바꿔 사실상 공모지침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모기준의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인천을 두고 다른 도시를 개최지로 결정한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공모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외교부의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선정 과정에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시민사회도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인천 YMCA는 보도자료를 내고 우선 경주시로 결정한 외교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인천의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치와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 경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 주민의 준비성과 기대,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 등 6가지 이유를 들며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 YMCA와 인천 사랑운동 시민협의회 등은 오는 25일과 26일 중 외교부 인근에서 외교부의 에이펙 개최 도시 결정 규탄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최종 발표가 남아있는 만큼 외교부에 재논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주시의 공모지침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외교부가 인천시의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LOTV 뉴스 송유차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25일 일제히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합니다. 신도시별 공모 지침에는 구체적인 선도지구 평가 기준과 특별 정비 예정구역, 주민동의서 진구 절차 등이 포함되는데요. 지자체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선도지구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뒤 평가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의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인 인천 아이패스 가입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인천 아이패스 가입자 수는 지난 21일 기준 15만 5,89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6.5%인 5만 6,99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30대가 26.2%인 4만 903명, 40대가 15.4%인 2만 4,040명, 50대는 13.3%인 2만 888명입니다. 60대는 9,708명, 19세는 3,357명이었습니다. 시는 현재 인천 아이패스 가입 대상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19세 이상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6세에서 18세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위해 희망드림 특례 보증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이며 100억 원 규모인데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기존 3년간 1.5%였던 2차 보전을 올해부터는 1년 차에는 2%, 2, 3년 차에는 1.5%로 변경했고 보증 수수료는 연 0.5%로 적용합니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에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등 보증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나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 인권 교권 통합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가장 큰 논쟁 대상이 됐던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기존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관련 조례를 통합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안건 상정이 보류된 까닭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 의견을 보유 중인 가운데 여야 동수로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6개월 동안 같은 조례안 상정이 불가능해집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외에 이번 회기에 제출된 나머지 15개 조례안도 모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복구 지원에 참여하다 상해를 입은 군 장병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경기 지역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입니다. 가입 인원은 3,200명, 보험 기간은 1년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군 장병이 직접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28일 인천 테크노파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뿌리기업 채용 박람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채용 박람회에서는 1:1 현장 면접과 취업 특강 등의 취업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인천의 우수 뿌리 기업 15개사가 참여하며 생산과 사무, 물류 등 다양한 직무에 관해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력서를 지참한 구직자들은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와 인천 테크노파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인천 지역 공공심야약국이 31곳으로 늘어납니다. 인천시는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 3곳이었던 약국은 올해 31곳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365일 운영 약국은 13곳으로, 유일제 운영은 18곳으로 늘어납니다. 시는 또 올해부터 공공심야약국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시간당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시는 추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에도 보조금 상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은 인천시나 120 미추홀 콜센터 군구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화재 연소 확대 우려가 적은 곳에 마련하고 화재 감시를 위한 CCTV와 소화기 등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또 에어컨 실외기는 습기와 먼지, 외부열에 노출돼 화재 위험성이 높아 정기적인 내부 청소와 전선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 보수를 위해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 소화기를 비치하고 초기 대응을 위해 관계인이 참여한 뒤 작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